네, 안녕하세요. 3부 진행하겠습니다. 천하고금 대총편남도를 보면은 어 확대해서 보면 여기 기자국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이 검정 네모 칸에 나중에 카카오 스토리 전체 공개되어 있으니까 소식 받기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오국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 개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죽국도 나와 있고 탐라국, 기자국, 뭐 여기 이게 대신국인가? 여기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구라파를 얘기할 때 유럽 국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라파는 이 만리장성 위쪽에 있었습니다. 구라 여 여기 구라파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면은 어 이게 어 이 지도를 완성하는데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빼곡하게 고금에 대한 이 지명을 이렇게 어 정확하게 기입을 빼곡하게 해 놨는데 그럼 위쪽에 이런 구라파국이라든가 이 주변 국가는 그냥 안 가 봐서 뭐 모르니까 대충 적어 놓고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정확한 그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남겨 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고죽국이라고 나와 있죠. 정확하게 고죽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산 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시옷자로 만리장성이 들어서면서 감싸고 있어요, 그쪽 지역은. 그리고 우리가 장백산이라고 그랬는데 장백산은 이 위쪽에 있습니다. 백두산이랑 다른 겁니다. 그렇죠? 백두산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두산 하니까 이게 뭐 만년설이 됐든 천년설이 돼 있든 쌓여 있는 걸 백두산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게 백두라고 하는 것은 화산섬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왜 분출되는 게 거꾸로 구토하듯이 이 이 그러니까 어 역류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 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경주가 이 밑에 있습니다. 대만 그쪽 위쪽 본토에 붙어 있어요. 이게 어 만약에 이거를 왜곡시키려고 했으면 오히려 기자도로 해 갖고 이게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여길 조선반도로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 하나가 딱 걸린 게 기자국으로 해서 이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기자국으로 우리 조선을 누가 국가 지도를 그리는데 어 이 김홍수 선생님께서 이걸 그리시는데 제작하시는데 지금의 상식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지도를 그리면서 자기 본국을 여기다 딱 기자국이라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비상식적인 겁니다. 즉 조선은 중원 대륙에 있었고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자도 그 시대에 기자도로 불려졌던 이 기자국은 옛날 지명 이름이고 기자도로 불려져 있던 이때는 일단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서대문 형무소가 들어섰을 수도 있고 즉 잡혀서 그리로 1년 유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감옥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똑같은 지도인데 여기에 보면은 뭔가 목판이 추가된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아까랑 똑같은 부분인데 윗 빈 공간이 추가돼서 글씨가 이렇게 많이 놓여져 있고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황하 이 유역으로 해서 이 황해는 보면은 빈 공간인데 여기가 채워 그 목판으로 파여져 갖고 글씨가 추가되고 위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조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똑같은 지도인데 여기에는 왜 조선이라고 돼 있고 외국식 져 놓고 여긴 기자도라고 되어 있죠, 기자국으로. 그리고 이 서쪽에도 보면은 빈 공간에 나중에 글씨로 왜곡돼서 채워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긴 없죠, 분명히. 빈 공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 여기 장백산 이런 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른 건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다 훼손됐다는 거예요. 뭔가 변조됐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심지어는 요 반도 자체를 요렇게 삭제해서 지워버리고 올려진 이미지들도 많고 포토샵으로 왜곡돼 갖고 이렇게 흐름이 약간 꺾인 것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거는 이제 채팅창에 제가 써 드린 건데 현해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본토에서 이제 본토에서 이제 이 서양 서세 동점식의 서양 세력들이 이 조선을 침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략할 때 뭐냐면은 시스템이 있어요, 침략하는 방식이. 미션 선교사를 보내고 그다음에 뭐냐면 상인 무역을 하자 그래서 무역을 하면서 노비층, 천민층을 공략을 해요, 돈을 쥐어 주고. 그래서 상민층을 키워 줍니다. 그래서 이 상민층으로 인해서 어 이 구이족 그러니까 귀족들과 이간질시켜서 결국에는 같이 서구 세력과 합세해서 왕족을 몰살시키는 게 세계 역사예요, 근대에. 아프리카의 대제국 에디오피아도 그랬고. 예.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도 아마 에디오피아에서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 유럽이 그 프랑스 불란서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된 역사순으로 따지면은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을 공략을 해요. 거기에도 처음에 그 왕국 그 국왕을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뇌물 공세나 했겠죠. 그래서 뭐 총포도 한번 구경시켜 주고 뭐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노예층들이랑 친해지면서 노예층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결국 그들에게 총을 주고 왕족을 몰살시키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게 인제 아프리카 쪽, 그다음에 아메리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들어온 게 아시아 우리 조선 대륙 동아시아를 칠 때 그렇게 들어옵니다. 어 필리핀 이런 데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현해탄을 건넜다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이 중원이
이 중원 자체가 이 반란 세력들과 서구 세력이랑 조선 황제를 옹이하는 그런 집단과의 싸움이 돼 버렸는데, 결국은 쫓겨서 어디로 오냐면 치예법권 지역, 그 산동 쪽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산동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외정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나중에는 그 이제 세계대전 일어나면서 다 빠지고, 어 조약을 치르면서 다 빠지고, 물자고 뭐고 다 뺏어먹고 다 나가고, 그 상해나 이쪽 그리고 산동반도 지역을 일본이 다시 그쪽을 침략을 하니까 나중에는 글로 어 내몰려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일본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만주와 이 한반도, 그다음에 이 산동에 지배권을 주장하려면 서구들이 나중에 전쟁이 정리되면은 니네 여기 침략한 데에서 빠지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여기 고대 우리 땅이라는, 우리 영토, 고유 영토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식민사학을 알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용된 게 이 내몰린 조선족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우리가 나라를, 니네 쫓겨났지 않냐? 노비들한테, 니네 하인들한테 쫓겨났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이 한반도와 만주의 국가를 우리가 세우는데, 거기에 니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줄 테니까 와라. 동조를 해라. 그래서 대부분이 현해탄을 건너서 가고, 일부 세력은 반기를 들어서 뭐냐, 일본 놈들도 침략군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갈 수 없다 해서 그 내륙에서 계속 독립 투쟁을 하는 세력이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선사 편수회에 의해서 역사가 다 조작되고, 뭐 역사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했겠죠. 당연히. 뭐 대륙은 회생기미가 없고 다 나라를 뺏기고 문화재 다 파괴되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결국은 현해탄을 건너서 현 조선반도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반은 후에 만주국 설립되는데 그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가요. 그게 간동군들도 포함되고, 간동군들은 이제 일본군 포함해서 대부분 조선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 러시아 제정 때 니콜라이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조선 동양에 있는 역사책을 다 수거해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어 러시아로 다 수송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련이 남하에서 만주국으로 해서 이 조선반도로 남하해 올 때 왜 왔냐면은, 일본이 국제적으로 주장을 했겠죠. 여기는 우리 고유 영토다. 근데 역사서를 이제 다 확인하고 하니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치고 내려 이제 왔고, 이제 만주국에서 밀려난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이랑 같이 합류해서 이 조선반도로 다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만주군에 입대했던 관동군들이 나중에 다시 이 조선반도 이 정부 시스템 체계에 어 합류하게 되고, 그래서 간동군 출신들이 많은 겁니다. 조선 반도에. 음. 사부 이어서 하겠습니다.